탄단지 중에서 가장 살찌게 만드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이 먹으면 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도 문제가 되고 단백질도 문제가 되고 지방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열량이 많아지는 건 셋 다 동일하고,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혈당이 올라가니까 그게 문제가 또 될 수 있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필요하지 않은데 단백질을 먹으면 단백질은 다 잉여로 쌓이니까 그게 다 살찌게 만들 수 있고, 혹은 필요할 때 먹었다고 해도 살찔 수 있는 게, 단백질 같은 경우는 주로 근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된다, 근육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붙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증량입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단위 중량당 열량이 가장 높으니까 걔도 증량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셋 다 적게 먹는 게 중요하죠. 어떤 거는 괜찮고 어떤 거는 안 되고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급하게 살을 뺀다고 하면 가장 적게 먹어야 하는 영양소는 탄수화물일까요? 급하게 살을 빼는 걸 일단 추천하지 않고, 그래서 급하게 살을 빼시는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조언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요요가 혹은 폭식이 올 것들이 이렇게 막 뻔히 보이는데 그거를 그 길래 가시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리고 탄수화물은 1번으로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먹어도 탄수화물은 드셔야 됩니다. 바로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챙겨주셔야 됩니다. 하루에 먹는 총 칼로리가 체중 감량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시간대에 한 끼 몰아 먹든 나눠 먹든. 총 칼로리도 중요하고 거기에 어떻게 나눠 먹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 하루에 1000칼로리를 먹어요. 그럼 1000칼로리를 먹으면 감량이 될 거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1일 1식으로 1000칼로리를 먹는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찔 거예요. 왜냐면 저는 한 번에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이 좀 작아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1000칼로리를 한 번에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얹혀있고 몸이 붓고 대사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살이 찔 수도 있고, 1000칼로리를 먹었는데 살이 쪘다는 거는 1000칼로리 중에 일부만 쓰고 나머지는 못 쓴 거잖아요. 근데 일부만 썼으니까 그 필요한 거보다 더 적게 공급받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운은 더 딸릴 수도 있어서, 한 끼에 몰아먹는 것과 나눠 먹는 것은 굉장히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칼로리도 중요하고 어떻게 나눠서 한 끼에 무리되지 않게, 소화에 무리되지 않게 먹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으로 다시는 가지 않는 이유가,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을 하려면은 어쨌든 한 2끼 정도 먹잖아요. 2끼를 먹으면 한 끼당 양이 늘어나야 하루에 필요한 열량을 감당할 텐데, 아마 저는 소화를 못 시킬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한 600칼로리만 돼도 조금 버겁거든요. 그럼 다음 식사 시간까지도 소화가 좀 덜 된 느낌이라서 나눠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이어트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번 실패해요. 오늘 저녁도 치킨 먹고 과자 먹었어요. 월화는 잘했는데. 시작은 이제 항상 의지를 스스로 잡을 수밖에 없기에. 근데 왜 실패하는지를 좀 분석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을 먹었다가도 갑자기 마음을 접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세웠던 계획이 너무 하드코어한 경우. 엄청 많이 운동하고 식사량 막 엄청나게 줄이는 그런 루틴을 계획으로 하고 계셨다면 그게 너무 힘들어서 바로 포기해 버릴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 다이어트를 좀 뭐랄까 쉽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 그런 말 하잖아. 뭐 2kg만 뺐으면 좋겠다. 뭐 3kg만 뺐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 2kg, 3kg도 너무너무나 어려운 감량이기 때문에 0.1kg, 0.1kg를 모은다는 느낌으로, 근데 뭐 그렇다고 어려우니까 안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거를 내가 조금씩 해나간다는 느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마음 먹었다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너무 무리하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 그런 다이어트를 계획했다거나, 혹은 막 2kg만 빼면 되니까 한 3일만 굶으면 되겠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하다가, 근데 막상 하루만 지나도 너무 힘드니까, 그거 힘들면서 감량도 안 되니까 이러면서 오히려 막 그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다이어트 그동안 해왔던 그 피로감 때문에 그냥 확 놔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더해서 현재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라면 그러면 그런 것들도 마음을 당연히 잡기 어렵게 하고요. 그러니까 먹는 거를 조절한다는 것은 일단 쉽지 않다. 그걸 이제 일단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어요.
보통 살이 빠지려면 최소 몇 개월 투자하고 결과를 발휘해야 할까요? 이거를 뭐 몇 개월 하면은 몇 킬로가 빠진다 이렇게 접근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냥 나올 때까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나올 때까지 그냥 존버냐 그건 아니고 계속 식사랑 활동을 하면서 컨디션을 체크하면서 매일매일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오늘 하루 뭐 2, 3일 내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이대로 하면은 뭐 원하는 몸이 된다 이런 건 당연히 아닐 테니까 몇 개월이라는 그런 단서는 두지 않고 될 때까지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도 계속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거는 보통은 체중인데 체중이 아니더라도 내 컨디션이 좋아진다 라든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겠죠. 근데 이게 참 이 질문이 어려운 게 사람마다 너무 다르다는 게 과거에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라는 거는 절식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 혹은 폭식을 했는가 이게 되게 폭식을 했다고 하면 되게 문제일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러니까 폭식이 없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적당히 먹어서 폭식이 없는 게 아니라 되게 적게 먹는데도 폭식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케이스는 좀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대사 회복이. 되게 적게 먹는 상태에서 몸이 너무 익숙해지고 대사도 완전 다 적응해버려서 그 상태에서 양을 늘리면 증량도 되게 쉽게 되고 그러니까 이미 너무 적게 먹는 거기에 완전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뭔가 몸에서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감량이 바로바로 또 되지 않고 어느 정도 대사가 올라올 때까지 식사량을 점진적으로 올리면서 적응하는 그런 기간도 좀 필요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탄고 식단을 한 것부터가 좀 대사를 올리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탄고 식단 하기 이전에 저는 그때도 폭식을 하긴 했는데 폭식하는 이유는 항상 변비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폭식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많이 먹는 살찌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렇다고 엄청 깡마른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대사가 아마 거의 완전 그냥 바닥이었을 텐데 저탄고지 식단을 하면서 그 열량을 높은 식사를 한 2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 지나서는 탄수화물 폭식하면서 몇 개월을 계속 많이 먹고 근데 이 과정이 그냥 저한테 있어서 대사 회복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인지를 못하고 있었지만 한 2년 반 이렇게 걸린 거죠. 근데 뭐 제가 어떤 계획이 있어서 했으면 시간을 더 단축했을 텐데 저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라서 2년 반,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어떤 그런 게 있었지만 여튼 다시 정리하면은 그 전에 했던 그 생활이 너무 절식하는데 한 번도 식사량이 많아본 적이 없고 그러면은 조금 더 몸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탄고지 하다가 탄수화물 늘렸을 때 살이 찌진 않았나요? 전 저탄고지 하면서 탄수화물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저탄고지 하다가 너무 터졌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미친 듯이 먹었던 기간이 한 몇 개월 돼요. 당연히 증량했고 그러면서 이제 정신이 차려졌죠. 탄수화물이 너무 부족할 때는 다이어트에 좀 갇혀서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는 그런 상태였고 미쳐서 탄수화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면서 점점 이제 살도 찌고 정신도 차려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먹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양도 줄여서 먹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감량이 됐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저탄고지에서 탄수 위주 식사를 할 때 이렇게 변화를 줄 때는 뭔가 레퍼런스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좀 마음을 못 잡았는데 저희 클래스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저탄고지 하다가 바로 탄수화물 식사를 하시는데 당연히 양 제한이 들어가고 하니까 특별하게 엄청나게 증량이 된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양이 많지 않으면 안 찐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내 생각이 맞고 있어서 탄수화물을 적당히 먹는 게 아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탄고지 하다가 갑자기 탄수화물 식사로 갈 때 주의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처음에 저탄고지 식단 할 때 뭐 키토플루가 온다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키토플루가 대사가 원래는 당 위주로 대사를 하다가
지방대사 위주로 하게 되면서 뭔가 몸이 겪는 어떤 변화 같은 거라고 보면 반대의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탄고 식단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면 그 과도기에 좀 뭐 두통이라든지 소화가 더 잘 안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또 너무 탄수화물을 안 먹다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절대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막 튈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저탄고지 3끼를 먹다가 탄수화물 식사로 변경하려고 하시면 처음에는 뭐 한 끼만 변경하고 익숙해지면 그 다음 2끼 변경하고 그 다음 익숙해지면 마지막 나머지까지 변경하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과식 후 원래 몸무게로 원상복구 되시는데 며칠 걸리시나요? 전 기본 6, 7일 걸려요. 그래서 하루 치팅하면 복구에 일주일 잡아야 해요. 제가 163에 44 마른 체형이라 복구가 더 뛴 걸까요? 옛날만큼 제가 막 치팅 데이 때 많이 먹진 않아가지고 2, 3일 정도 걸리는데, 근데 원래 막 감량할 때는 6일 걸리고 최저 보고 그 다음에 치팅하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했거든요. 못해도 5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거를 꼭 63에 44kg라는 딱 그 마른 체중이라서라기보다는 뭐 이전의 식습관이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너무 적은 식사량을 오랫동안 유지하셨으면 몸에 대사가 안 좋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대사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식사량이 갑자기 확 많이 들어오면은 제 느끼기에 몸이 그걸 약간 캡처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쓰지 않고 자꾸 이렇게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라면은 치팅데이를 하루를 가져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한 끼 정도? 그 정도로 적게 일단 줄여서 가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치팅 한번 하고 빼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치팅 전 몸무게까지 복구가 안 될 때도 있고. 체리님도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치팅을 한 다음에 그걸 빼려고 운동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평소랑 똑같이 먹어야 몸이 가장 빠르게 원래대로 돌아왔어서 혹시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엔 한 끼, 즉 1일 1식 해도 살도 잘 빠지고 입도 심심하지 않고 오히려 속이 편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한 끼 먹고 싶은 거 먹고 종일 굶어도 빠지지 않고 쪄요. 아이러니야 증상. 1일 1식 하기 전, 완전 이전 상황을 보면 식사를 부족하지 않게 잘했던, 끼니 때마다 잘 챙겼던 식사를 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끼니를 규칙적으로 잘 챙기셨다면,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챙기지 않더라도 배고플 때는 무조건 먹는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었다면 몸이 그 에너지에 있어서 그렇게 예민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날 하루 부족하면은 몸에 있는 체지방에서 갖다가 에너지 쓰고, 또 많으면 많은 대로 뭐 잘 소화해서 이렇게 보내고, 그런 상황이 일단 과거일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1일 1식을 하셨으니까 양이 줄었겠죠, 식사량이. 그러니까 양이 줄었던 상황에 몸이 잘 적응해서 몸에 있는 체지방 갖다 쓰면서 에너지를 잘 충당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살도 잘 빠지고 체지방으로 에너지를 잘 공급하니까 딱히 뭐 식욕도 그렇게 오르지 않고 속도 편하고 적게 먹으니까 소화에 부담이 없어서 그러셨을 텐데,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면 체지방을 언제까지 갖다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걸 바라지만 몸의 입장에서 보면은 체지방은 재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을 자꾸 갉아먹는 그 상황에 몸은 적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량을 적게 먹더라도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체지방을 필요하지 않게 대사를 확 줄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소위 기아 모드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아마 그런 상태가 되셔서 이제는 똑같이 1일 1식을 하셔도 살이 잘 안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셨을 겁니다. 다시 요약하면, 이전에는 굶었던 생활을 하지 않아서 1일 1식을 바로 해도 몸에 있는 체지방을 잘 갖다 썼다면, 1일 1식을 함으로써 체지방을 쓰기 싫은 상태를 내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1일 1식을 해도 체지방 감량이 잘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돌리고 싶으시면은 이전의 상태라고 말씀드렸던 끼니를 맞춰서 적당한 양을 드시는 거,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간헐적단식 하다가 살이 너무 안 빠져서 늘렸는데요. 뭔가 식욕이 안정된 것 같으면서도 가끔씩 양이 늘어난다거나 좀 입 터지는 느낌이 종종 있는데 이건 그동안 탄수화물 섭취가 너무 적어서 그런 거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클래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좀 트렌드가 생겨가지고 변화하는 식욕의 변화 어떤 트렌드를 보면은 우선 보통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한참 혼자 다이어트 하셨던 그래서 식단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셨던 분들 이렇게 많이 제한하셨던 분들이 오시는데 일단은 제가 제한하는 것 음식이 드셨던 것보단 약간 루즈해지면서 뭐 빵도 드시라고 하고 이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빵을 먹더라도 양을 적게 해서 드시니까 살이 좀 감량이 되는 게 이제 좀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도 빵도 감량이 될 수 있네 라는 생각을 이제 스스로 하십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감량이 쭉 잘 되냐를 보면 내가 금기시했던 거를 조금 먹으면 감량도 되고 괜찮네? 여기서 욕심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전에 너무 빡세게 했던 거에 대한 보상 심리일 수도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이때처럼 하고 싶지 않고 좀 편하게 가고 싶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 빵을 좀 많이 먹고 싶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마음을 잡는 타이밍이 옵니다. 빵을 먹어도 살이 안 찔 수 있지만 이거를 유지하려면은 양을 또 제한해야 된다. 그래서 생각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 같아요. 한 번에 이렇게 싹 갈 순 없고 이제 빵은 괜찮아. 근데 많이 먹는 건 안 돼로 변하는 그런 과정 중에 그런 느낌 그쵸? 그러니까 저 또한 그랬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처음에 뭐 워드스콘 먹을 때도 조금 먹으니까 괜찮네? 그러면 나중에는 엄청나게 많이 먹을 수 있겠지라는 약간 희망을 이렇게 갖고 뭐 그러면서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양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차피 찐다. 그 양 조절이 이제 너무 힘든데 근데 목표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탄고지 식단 하시다가 탄수화물 식단을 하시면 특히나 여기서 이렇게 되게 확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탄고지 식단을 하면서 탄수화물을 바꾼다는 건 저탄고지 식단에 어떤 문제를 느끼신 거겠죠. 그래서 저탄고지도 답은 아니구나. 그럼 다시 탄수화물 식사를 위주로 하면 다 좋아지겠지? 라는 희망을 엄청나게 크게 가져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입 터지는 거 더 많아지면서 탄수화물에 대한 생각을 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드시는 양 보면 배고프실 것 같은데 배고파도 적은 양을 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그 양이 적당하게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먹는 걸 혹시 드셔보셨나요? 저는 좀 활동량이 되게 없는 편이어서 아리엘님이 활동량이 좀 있으신 편이면은 배가 고플 수도 있으실 텐데 생각보다 배 그렇게 안 고파서 그리고 아침 먹고 배고파지려고 하면 점심 먹고 점심 먹고 배고파지려고 하면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이제 배고파지려고 하면 이제 자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막 공복하면 엄청 이렇게 세게 가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가 고프면 저는 뭐 사탕도 그냥 꺼내 먹고 하거든요. 많이 배고프다고 하면. 근데 적응도 맞긴 맞을 거예요. 그냥 지금은 막 뭔가 어떤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예전만큼 막 꼭 뭘 먹고 싶다라던가 그런 마음은 좀 많이 줄어든 상태라서 예전에는 이렇게 막 배는 별로 안 고픈데 약간 정신이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도 돌아서면 또 뭔가 먹고 싶고 먹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허기는 없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저도 체지방량 4kg 빠지고 근육은 2kg 정도 늘었는데 오히려 바지는 안 맞고 다리는 두꺼워지고 싸는 안 되는 느낌이죠. 그쵸. 고강도로 운동하면 이제 계속 좀 펌핑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펌핑된 게 좀 몸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부어있는 느낌? 몸에 뭔가 이렇게 둘러져 있는 그런 느낌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저는 다이어트 블로그 처음 쓸 때 그 당시 했던 운동이 계단 오르기였거든요. 이거를 하루에 30분씩 땀을 미친 듯이 빼자. 이러면은 살은 무조건 빠진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일단은 한 직후에는 수분이 빠지니까 땀을 엄청나게 흘리니까 약간 쪽 빠진 느낌이 드는데 그것도 사실 요쪽이고 하체 같은 데는 이렇게 막 튼튼해지는 계속 느낌? 그리고 수분 빠진 것도 물 마시면 바로 돌아오고 그 이후에 소변 배출 잘 안 되고 그리고 막 힘드니까 식사가 바로 안 끝나고 한 입 더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고강도 운동을 체력을 올리기 위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 체력 증진이라는 거 말고 한 수 접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육통이 심하면 소화도 잘 안 되고 화장실도 잘 못 가는 경우 많고, 동그릭님 말씀하신 것처럼 식욕 자꾸 오르고, 감량하고 이제 같은 결은 아니더라고요. 식간의 사탕을 먹기도 하고 식사 끝나고 바로 후식을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식간에 몸이 혈당 오르고 식간 공복 깨는 것 같아서 아직 도전 못해. 그러니까 이게 공복을 깬다는 것보다 오히려 공복을 저는 유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사탕을 먹은 직후에는 혈당 좀 오르겠죠. 그 사탕에 있는 그 당류만큼. 근데 뭐 예를 들어 12시에 점심을 먹고 저녁 6시에 먹는데 4시쯤부터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사탕을 먹음으로써 2시간 더 기다리는 게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데, 이걸 안 먹으면 그 2시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녁을 많이 먹게 될 수도 있고, 혹은 2시간 기다리다가 더 먹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해서 얕은 공복을 계속 유지한다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먹습니다. 식후에 먹는 거는 그걸 먹어야 식사가 끝난 느낌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뭔가 먹고 싶을 때라기보다는 공복감이 좀 있고, 지금 먹어야 다음 식사까지 좀 무난하게 넘어가겠다. 그런 느낌으로. 입이 심심할 때마다 먹으면 당연히 혈당에 도움이 안 될 거예요. 혈당도 도움 안 되고 감량도 도움 안 되고. 근데 뭐 그렇다고 입이 심심할 때 먹으면 무조건 안 되냐? 그건 물론 아니고, 그 입이 심심하다가 입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할 목적으로는 또 괜찮긴 한데, 가능하면 그래도 공복감은 좀 있고 그럴 때 먹는 게 낫겠죠. 저도 그래서 4시나 5시쯤에 킷캣 미니 한 봉지나 말랑카우 같은 거 너무 잘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조금 먹으면 되게 무난하게 넘어가는데, 너무 안 먹으려고 하다 보면 또 나중에 더 크게 막 킷캣 미니 하나로 끝날 게 이제 나중에는 킷캣 한 봉지를 한 번에 먹어도 안 채워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킷캣 하나에 말랑케어 하나에 내 건강이 어떻게 되고 다이어트가 어떻게 되고 막 몸을 뒤흔들어 버릴 것 같은 그런 어떤 두려움에 휩싸였는데, 생각해보면 좀 되게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그 한 개는 전체 식사량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포션이고, 내 몸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건 주로 먹는 거일 텐데, 다이어트가 그렇게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뭔가 다이어트 할 때 야채와 끼니를 꼭 밥으로 먹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는데, 빵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식사 시간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쵸. 밥을 좋아하지 않는데 밥을 먹으니 꼭 다른 군것질을 하게 되었거든요. 가벼운 빵을 먹으니 만족감도 너무 크고 딱 멈출 수 있었어요. 저도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식사 시간이 즐거워지면은 되게 일상이 또 좀 더 긍정적으로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먹으면서도, 그러니까 먹긴 하니까 좀 좋긴 한데, 이게 꼭 다이어트를 위해서 먹는 거고,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건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막 먹을 때도 엄청 계산하고, 먹기 싫어도 먹고 막 이런 것도 있으니까 식사 시간이 온전히 즐겁지만은 않았는데, 그러니까 막 빵 위주로,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먹으니까 하루에 3번 그런 시간이 또 오니까, 오전에 힘들었던 거는 점심 먹으면서 풀고, 또 오후에 힘들었던 건 좀 저녁 먹으면서 풀고, 그렇게 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생활이 즐거워서 산책도 억지로 안 가고 가고 싶어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간식 사탕은 사탕까지 드시는군요. 그러니까요. 조금 먹으면은 이렇게 해피해지는 거를 그동안 너무나 이렇게 억제하며 살았다.